저에게 다 있는 방송 별다방.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유명한 고사성어인 지록위마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지록위마는 가르칠지, 손가락으로 가르친다는 겁니다. 사슴록, 하위, 말마, 사슴을 가르치고는 말이라고 한다. 이 고사성어는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희롱하거나 능멸하는 그런 뜻이 담긴 고사성어입니다. 진나라가 BC 221년에 천하를 통일했습니다. 진시황이 육국을 쳐서 멸망시키고 BC 221년에 천하를 통일했는데 진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위대한 큰 진나라가 15년밖에 못 버텼습니다. BC 206년에 진나라는 망하게 됩니다. 진시황이 BC 210년에 사구라고 하는 곳에서 돌아갔어요. 열병으로 죽었는데 죽자마자 그의 둘째 아들인 호해라고 하는 아들이 이세 황제가 됩니다. 이세 황제가 되는데 이거는 조고의 힘으로 또 승상 이사의 힘으로 황제가 되었기 때문에 허수아비 황제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승상 조고 이 사람이 이세 황제를 마음대로 주무르고 희롱했다는 겁니다. 자, 진나라. 이 진자는 벼진자, 나라 이름 진자입니다. 중국에는 이 진나라도 있고 베풀진자 진나라도 있고 또 이 진나라도 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 이렇게 할 때 어느 나라를 가르치는지 한글로 써서는 절대 구분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자 교육을 안 하고 있죠.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역사를 공부하는 학생이 혼동을 일으키게 되고 또 역사 소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멀리하게 됩니다. 자, 이 진나라의 처음 황제라고 해서 진시 황제라고 합니다. 또 시황제, 또 진시황 이렇게 석자로도 이야기하고 진시황제, 시황제, 진시황 이렇게 여러 가지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황제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비로소 처음 시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비로소 시자도 여자와 관계가 있습니다. 여자와 관계를 하는 그런 뜻을 담았는데 여자의 자궁 여기에다가 남자의 거시기를 담근다, 처음 담갔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가 바로 시자입니다. 어쨌든지 진시황제가 시황제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붙인 이유는 뭐냐? 시황제, 자기의 아들은 2세, 그 다음은 3세 이렇게 해서 진나라가 무궁무진하게 오래 지속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그런데 진나라는 15년간 중국을 통치하고 역사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황제가 죽고 나서 2세 황제 호해라고 합니다. 호자. 이거는 대호,
오랑캐 호자라고 하는데 호해, 돼지 해자. 이세 호해가 임금이 되자 환관 조고, 조고와 국무총리격인 승상, 이사, 이사가 결탁을 해서 호해를 황제로 추대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뒤 조고는 이사를 죽이고 자기 혼자 권력을 독점하고 전횡을 했는데, 그때 자기의 권한이, 자기의 말이 어느 정도 신하들에게 먹혀 들어가느냐 하는 것을 시험하기 위해서 사슴을 한 마리 어전회의를 하는데 끌고 오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슴이 들어오니까 조고가 사슴을 가르치면서 뭐라고 했느냐? 말입니다라고 했어요. 사슴과 말을 아무리 어리석은 이세 호해지만은 구분 못 하겠습니까? 그래서 호해가 그거는 말이 아니라 사슴입니다 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고가 하는 말이 뭐냐? 그러면 주위 신하들에게 한번 물어보자. 그러니까 신하들이, 겁을 먹은 신하들, 간신 같은 놈은 말을 사슴이라고 했고 대부분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이 간신은 어디에나 다 있는 것 같아요. 지금도 간신이 있고 그 이전에도 간신이 있고 역사에는 간신이 수없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간신열전이라고 하는 그런 책도 내기도 했다는 거죠. 이 간신을 조심하지 않으면 나라는 위태로워진다. 심지어 망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 고사성어를 통해서 깨달아야 된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심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은 말이 아니고 사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른 말을 한다는 거죠. 그러나 이것도 저것도 아닌 회색분자는 침묵했다고 합니다. 그 뒤 조고는 사슴이라 한 사람을 처벌했어요. 처벌하고 말이라 하고 한 신하는 더 큰 벼슬을 주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지만 실제 이것을 실천하는 정말 양심적이고 강직한 신하는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어떤 누가 이야기를 했어요. 내 밑에 있는 부하들 또 내 밑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간신은 7명이고 충신은 서희밖에 없다. 그렇게 하니까 어떤 사람이 또 거기 덧붙입니다. 야, 그 정도만 되면 행복하다. 구할이 간신이고 일할이 충신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과장해서 말했는데, 이 과장도 과장이 아니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근대사를 보면 참 많이 나타나는 겁니다. 지자는 가르칠 지자입니다. 손으로 가르친다. 뭘 가르칩니까? 이것은 뜻지라고 합니다. 뜻을 손으로 가르친다. 또 맞지라고 합니다. 이 맞지라고 하는 것은 요거는 숟가락 비, 요거는 가로왈, 입을 뜻합니다. 숟가락을, 음식을 담은 숟가락을 입에 넣어서 맛을 보게 한다라는 그런 뜻도 갖고 있습니다. 맞지, 뜻지. 그 다음 이것은 사슴 녹자. 사슴의 모습을 본떠서 만드는 상형문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슴이라고 생각하기에는 연상이 안 되는 그런 한자죠. 그래서 사슴 녹자인데 이것은 사슴의 몸통이고 이것은 견줄비자는 사슴의 다리다, 발이다 이렇게 연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자는 하위자, 할위자입니다. 한다. 자, 위에 있는 이것이 손톱조입니다.
그러니까 손의 뜻이죠. 손톱조가 나오면 손의 뜻이 있다라고 그렇게 연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것은 코끼리다라고 합니다. 코끼리. 코끼리를 닮았다라는 그런 거죠. 그래서 사람이 코끼리를 손으로 조종한다, 움직이게 한다, 말을 듣게 한다라는 그런 뜻을 가진 글자라고 풀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맞자는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말에 갈기가 있고 말에 다리가 있겠죠. 발이 있다. 발 4개가 있습니다. 이것을 세워 놓은 글자다. 그러니까 말의 모습을 본뜬 상형 문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진나라는 200 BC 221년에서 BC 206년의 역사에서 사라진다. 그러나 진시황이 한 업적은 이사의 도움을 받아서 진시황의 한 업적은 대단히 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당시까지 6국에서 그러니까 진나라를 포함해서 7국에서 사용하는 문자를 통일합니다. 진시황이. 문자 통일. 그 다음에 각 나라의 길이를 재는 자, 양을 재는 양, 또 도량형, 저울형 이렇게 해서 도량형을 또 통일한다. 그 다음에 차 폭이 6국이 다 달랐습니다. 근데 그 차 폭을 진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통일하게 된다. 이런 것이 진시황의 4대 업적 가운데 포함이 되는 겁니다. 진시황이 그러한 최초로 중국을 통일해서 그러한 것을 통일하지 않았다면 아마 중국은 한참 뒤에 그러한 것이 통일되었으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시황이 죽고 호예가 또 죽고 진나라가 망하고 난 다음에 등장한 사람이 바로 누구냐? 한나라를 세운 유방입니다. 한나라. 이 한자가 물이 흐른다 하는 그런 뜻 삼수변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이것은 뭐냐? 누를 황자입니다. 이렇게 보면. 누를 황자. 누른 흙물이 흐르는 강이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황금과 같은 흙이 강을 흐른다. 황금과 같은 나라다라는 뜻을 담은 것이 바로 한나라입니다. 이 한나라를 세운 유방. 이 유자는 묘금도 유자라고 합니다. 토끼묘, 세금, 칼도 이렇게 해서 묘금도 유라 하는데 이 유자도 버들유, 인월도유, 또 곶짚류, 창고라는 뜻입니다. 곶짚류 이렇게 크게 우리나라에 4개의 성이 발음은 유로 납니다. 유. 그래서 한글 전용을 한 지금에는 유시 할 때 어느 유시인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저는 참 답답합니다. 최소한 성씨의 한자, 인명 한자는 반드시 가르쳐서 우리가 역사를 더 친근감이 있게 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 한자를 넣어서는 이게 그냥 토끼 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축인묘 할 때 묘자인데 이게 왜 묘자겠습니까? 요 토끼 귀가 축 늘어져 있다, 길다 하는 그 뜻을 따와서 토끼띠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버들유자에도 여기 있죠.
버드나무가 쭉 늘어졌다. 자, 이것을 인월도 유시라고 하는데 실은 이 글자의 부수가 덜 입자입니다. 그러면 입월도라가 돼야 돼요. 자, 덜 입자, 한일자, 달월자, 도자라고 하는 것은 요걸 썼을 때 도자입니다. 요렇게도 쓰고 요렇게도 쓰고 같이 쓰고 있습니다. 요것은 고찜유, 김유신 장군 할 때 유자에 해당됩니다. 이것도 성이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유신은 하나, 둘, 셋, 넷. 한글로만 적을 때는 다 똑같은 유시로 생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한자 공부를 좀 제대로 시켜가지고 조상이 다르고 족보가 다른데 같은 친척이라 하는 그런 착각은 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